안녕하십니까. 뭐 마이크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도란도란 간다면 하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수 정예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당혹스럽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그 계획별 출제 경향 분석, 합격점을 말씀드릴 건데, 첫째 논술 전형 지원 전략부터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개그 콘서트 보셨죠? 그 수다맨 기억나시죠? 수다맨처럼 좀 빨리빨리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촬영하셔도 좋고요. 지금 갖고 계신 논술 백서를 보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비극이죠, 공부하는 건. 아이들도 책 싫어하고 어머니들도 솔직히 책 싫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보여드릴 부분들은 아이들의 그 논술 전형 선택에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일 것 같아요. 물론 논술 실력도 겸비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요 백서에는 레벨별 순서로 쭉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서울권 대학은 이제 가부터 히읗까지 하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각 대학별로 논술의 출제 경향이나 그리고 전형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시기에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도표로 각 대학 군별로 논술 전형의 특징과 그리고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기준은 수능 성적하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과한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 경쟁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발음이 안 되네요.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기준, 물론 수능 최저 없는 대학도 있겠지만 실 경쟁률도 나중에 지원 대학 결정할 때 주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전력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 요건이고요. 그리고 인문,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렇게 나눠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대학들은 계열 구분 없이 공통의 문항을 내는 대학도 있지만 중위권 대학 중심으로는 상경계나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을 본 대학이 꽤 있어요. 그리고 수리논술의 난도가 아이들이 접하기엔 좀 어렵다고 느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쉽거든요. 이 수리논술의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 변수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예를 들면 경희대에 쓸 때도 사회계열 이 수리논술 보고 인문계열 수리논술 안 보거든요. 근데 인문계열 언어 논술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뽑는 학과도 다섯 여섯 개밖에 없어요. 사회과학계열은 20개가 넘습니다. 경희대를 가고 싶은데 이놈의 수리논술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과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문과는 어느 과를 나오던 진로는 그죠? 질, 그 출신과하고 별로 관계 없잖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PD를 해요. 후배는 원예학과를 나왔는데 PD를 해요. 원예학하고 기계공학 뭐가 안 맞습니다. 문과는 아무래도 취업이란 거를 고민할 때는 상경 계열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거든요. 근데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사회 상경 계열 같은 경우 수리논술 본 대학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수리논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미처 못 쓰는데 실제 이따 분석을 드리겠지만 4등급 내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열을 가르는 기준 중에는 수학 실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학의 출제 유형과 특징이 있는데 대학을 보면요 매년 똑같은 유형으로 내는 대학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형화된 논제를 내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은 반복적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대학들은 좀 자유형이라 부르는데 랜덤한 유형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유형이 상위권이나 중위권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건국대는 예를 들면 인문 문제 같은 경우는 소설 해석을 잘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글쓰기 하는 거 보면 소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거를 그냥 소설 내용 적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설 해석만 잘해도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아이들. 부모님들께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소시원서 쓸 때 아이들 그
M테스트 성적을 보고 특정 대학 성적이 높다 그러면 그 대학에 맞구나라고 판단하고 그 녀석의 이제 스펙 보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자, 교과 성적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논술 전형 1, 2등급이 쓸까요? 안 씁니다. 대부분 3에서 6, 7까지 씁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은 극간의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계열밀 학과 선택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실력. 요것이 기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하나는 장래 희망과 비전인데 아이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죠? 나중에 원서 쓰라는 데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레벨별로 각 대학 논술 전형 분석할 텐데요. 혹시 우리 아이가 연대 갈 거다. 연대 쓰겠다. 계세요? 그럼 연대를 제가 5분을 설명드릴 텐데 연대는 어, 조선시대 때 대과 시험, 과거 시험 중에 가장 높죠. 대과 중에 전시라는 게 있어요. 전시가 뭐냐면 임금 앞에서 글 쓰는 거예요. 연대 논술은 그런 거예요. 밑에부터 하나하나 통과해가지고 마지막에 임금님 앞에 갈 정도의 논술 실력, 글쓰기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 연대는 어찌 보면 그림의 떡과 같은 겁니다. 글 매우 잘 쓰는 아이들이 뭐 수능 최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누가 합격한다라고 예측하기 힘듭니다. 인원도 적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레벨별로 할 텐데 일단은 연세대하고 서성한 이쪽을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는 논술 100%입니다. 사진 찍으셔도 논술 100%고요. 수능 최저 없고 석차 등급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내는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문항이 좀 쪼개져 있어요. 네 문항이 나옵니다. 1-1부터 2-10까지. 교과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의 갭은 없고요. 짧은 글쓰기 유형입니다. 그리고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술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이들 생각이고요. 국내 대학 중에 그래도 창의력을 온전히 평가한 대학이라서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영어 제시문도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연대 교수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수리 논술 문제가 엮어버립니다. 언어 논술. 그래서 논술 시험 보면요. 연대 문제 보면 감탄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접근하기 힘든 게 연대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수능 올 7인 학생이 연대 쓰겠다고 와가지고 엄마하고 싸우다 간 적이 있습니다. 서로 뭐 엄마가 뭘 알아? 그리고 어머니는 너는 도둑놈이야. 이렇게 싸우고 간 적이 있는데 연대 한번 써보고 싶죠. 논술하는 학생들. 시험장 가서 앞에 사진도 찍고 예비 연대생. 자, 요거 상위권 대학 중에 이제 서성, 한의가 기준점은 한 3합6에서 7이라 보시면 돼요. 물론 한양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최저가 없는 만큼 경쟁률은 어마무시하죠. 한양대는 아까 말한 연세대의 대과의 전시 정도 급이라 보시면 돼요. 경쟁 뭐 100대 1 넘는 거 우습습니다. 자, 그럼 서강, 성균, 한양을 보시면요. 빨간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시험 시간이 뭐 100분, 100분, 90분, 100분이니까 90분 혹은 100분 본다 보시면 되고 이 수능 최저가 글로벌 리더, 글로벌 융합 이쪽이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대는 인문 스크랜튼 좀 높습니다. 수능이 좀 강하다 싶으면 성대하고 이대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형이 매년 비슷한 유형 나온 대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정형화로 동그라치는 대학이에요. 성대는 그 성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성대 유형 계속 풀어보면 익숙해집니다. 좋은 연습 되겠죠. 근데 서강대는 자유형이에요. 지네 마음대로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다르면 어떤 논제를 내든 유형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내든 간에 잘 써요. 서강대는 성대보다 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언어논술 1200자짜리 한글을 쓰는데 하나의 글을 쓰는데요. 자유도가 매우 높아서요. 서강대만큼 한양대 문제는 변별력을 꽤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뭐 해결책 같은 거 쓰라고 해요. 국가가 해결도 못하는 거. 교육 문제 해결하려고 누군가 나섰잖아요. 얼마 전에. 수험생 곤란, 학부모 곤란.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대학 논술 문제 보면요. 해결책 써라 그러면요.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 저출산 고령화 해결책 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논술 제시문에 이미 있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 쓰는 겁니다. 하지만 한양대는 그 차원을 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난도로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서강하고 한양이 높습니다. 경쟁률도 두 대학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요. 언어 논술이나 인문하고 사회가
인문계는 언어, 세문학, 그리고 분량 제한이 없어요. 성대도 분량 제한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결도 언어가 두 문항인데 분량 제한 없고 수리노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었다기 좀 힘들어요. 실제 기출문제 보면 한 4가지 유형이 매번 좀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런 대학 정도, 최소한 성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성대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매년 똑같은 유형 나오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얘는 글쎄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술의 기본 실력이 탄탄하고 좀 더 글쓰기에서 탄력이 붙으면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특징 및 지원 자격증 눈에 띄는 건요. 서강대 난도 상이고요. 성대가 난도 상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 문항이 지문이 되게 짧았는데 긴 지문, 어려운 지문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중이었다 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경계 수리논술이 한 2등급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문과에서 2등급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글은 못 쓰는데 수학은 1등급이다 그럼 무조건 한양대 상경 쓰라고 해야 돼요. 무조건 쓰라고 해야 돼요. 저 1등급 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천연기념물이더라고요. 1등급 보면은 옆에서 빵빠레라도 불러주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없군요. 자녀분들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만 1등급이야. 무조건 한양대 성경 쓰라고 하세요. 근데 인문은 또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대는 내가 글 좀 쓰는데 수학을 못한다. 전혀 걱정 필요 없습니다. 수리논술이 4등급이면 풀스 문제가 나와요. 다만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절대적 유일하게 나옵니다. 경제 지문에서 막 나와요. 수리논술이. 근데 아이들이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이 1%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경제 지문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경제를 사탐공을 선택하는 애들 굉장히 유리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계열별 주제 분리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요. 경영경제 계열은 경영경제, 특히 경제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탐으로 경제를 선택했고 논술했다. 서강대 쓰라고 하면 돼요. 최저도 작년 대비해서 완화가 된 겁니다. 근데 3합칠 요새도 힘들죠. 문과생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얘네들 한번 종합 정리해보면 수능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최저 등급이 높은 EYL 스크린턴, 성대 글로벌, EYL 스크린턴 제외하고 그 성대 글로벌 제외한 과들, 서강대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니까 수능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내야 되고요. 수학 자신 있다. 나 2등급 이내다. 한양대. 연대는 한 3등급이면 풀 수 있어요. EYL은 4등급이면 됩니다. 교과 성적이 좋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 4개 대학을 5개 대학을 비교했을 때 교과 반영이 그래도 되는 데가 서강대인데 이거 글 쓰다 한두 줄 잘 쓰면 다 뒤집히는 거예요. 말은 서강대지 의미가 없고. 그리고 긴 글 쓰기, 짧은 글 쓰기. 자, 짧은 글 쓴다고 해서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요. 긴 글을 쓰기를 편안한 애들 있고 짧은 글 쓰기를 편안한 애들이 있어요. 짧은 글 쓰기 편하다는 건 뭐냐면 논리를 아주 심플하게 개념화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성대, 이대, 연대 적절하고요. 긴 글 쓰기 하는 애들은 좀 논리를 긴밀하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난도가 높은 서강대 혹은 한양대 인문 쓰는 게 좋습니다. 영어 지문만 보면 그죠? 아침에 뭔 걸 확인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연대하고 이화여대 인문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은 불리한 대학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한 난도를 가진 대학, 연대, 한양대, 성대, 서강 이런 데는 단기간은 준비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성대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만 성대가 경쟁률도 높고요. 아이들 연대 쓰는 애들이든 성대 쓰는 애들 성대는 무조건 다 쓰고 들어가요. 다 논술 잘 쓰는 애들은. 성대는 합격점도 실질적 합격점도 높고요. 문제가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들 답안이 퀄리티 굉장히 높아서 애들은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떨어진 경우가 왕왕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게 성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 선택에 사탕을 경제 선택하는 수험생이 절대 유리한 거는 이화여대 사회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경의 권동옥수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쪽은 중대는 좀 최저가 높은 편이죠. 네. 3합 6입니다 무려. 하지만 그 외 대학들은 외대는 2합 4고요. 나머지 경희대, 건대, 동대, 숙대는 2합 5입니다. 최저가 좀 완화된 측면도 있어요. 이 대학들은 볼 텐데요.
시간이 짧은데 이걸 언제 다 보는지 모르겠지만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가 있는데요. 이 빨간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3합6입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게 영어 1등급 통합에서 1등급 간주하고요. 매년 내는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대도 준비할 때도 매번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희대도 정형화돼 있고요. 한국에도 정형화돼 있다. 아까와 조금 다르죠. 아까에는 5개 대학에 정형화를 된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성대 정도였잖아요. 근데 얘네 중앙대, 경희대, 외대는 매년 내는 유형이 똑같아요. 모의 논술 문제가 매년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 외대 같은 경우 뭐 1번은 입장 분류 요약, 2번은 평가, 3번은 자료 해석 혹은 설명형이 나오거든요. 계열에 따라 다르거든요. 매년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이 대학 유형에 맞춰서 계속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 자고 있는데 벌떡 깨워가지고 2016년 문제 풀어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유형화된 대학은요. 답안의 구성 방식을 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심지어는 첫 문단은 뭘 써라. 다 알려줍니다. 그 특징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좀 이런데 한의의 꿈의 그죠? 삼합사. 그래서 이 최저 조건을 보면 외대가 경희대에 비해서 좀 세요. 2합 5인데 얘는 2합 4라 실경쟁률이 경희대가 외대보다 높고요. 외대가 생각 외의 실경쟁률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3대1, 2대1도 있었어요. 1대1도 있었고요. 그런 거 나중에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아버님이 되시군요. 자, 학부모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은 정형화된 유형을 낸다는 거예요. 중위권 대학. 아이들이 그래도 지원율이 꽤 높은 대학들이. 그래서 이제 여름 때는 대학별 출제 유형을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즉 외대라면 혹은 경희대라면 1번 문항은 답안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2번 문항 답안 구성 어떻게 반복 연습해야 됩니다. 반복 연습. 그리고 특징은 여기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나다고 생각하고요. 중앙대는 경영 계열이 프리노트를 봐요. 경영 경제 계열 3등급 정도면 됩니다. 주로 이제 통계 문제, 확률 통계 문제, 그냥 수학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경희대도 수학, 확통 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3등급 정도 나온다면 중앙대, 경희대 쓸만하다. 그리고 건동홍수 사자성어예요, 뭐지?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요. 동대가 이제 경찰행정 2합 4니까 상대가 높다 보겠지만 대부분 2합 5, 얘도 2합 5, 2합 5. 홍대만 3합 8입니다. 2합 5가 어려운지 3합 8이 어려운지는 좀 견해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극간의 차이가 좀 여기가 좀 커 보이죠, 홍대. 근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두 문장 잘 쓰면 극간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숙명여대 이렇게 있는데요. 건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대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유형이 뭐냐를 했을 때 딱히 뭐라 말을 못해요. 그냥 단문 3개 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대는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원 계열에 따라 가산 비율 100%.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계열은 특정 계열은 곱하기 2를 해줘요. 2번 문항은 또 특정 계열 순학생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아주 특이한 그러한 전형 선발 방식을 갖고 있죠. 숙명여대는 문항이 좀 쪼개져서 합니다. 두 문항인데 네 개로 쪼개서 실적으로 이제 짧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시면 건대 같은 경우는요. 상경이 수리노술에 당락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수리노술이 3등급이면 풀 수 있어요. 60점이거든요. 근데 수리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안 쓰려고 그래요. 어려워하면서. 그리고 인문 같은 경우 소설 해석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대는 뭐 딱히 특징이 없는데 요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경제 지문이 동대는 보통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랜덤하게 경제 지문이 2번 문항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경제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동대 갔는데 2번 문항에 경제 지문 나온다? 그 학생은 좀 솔직히 좀 과장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이들이 동대 문제 풀다가 경악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답안의 절반은 지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홍대 얘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세부 문항 4개라는 것 정도입니다. 얘네들 종합 비교해 보면요.
수능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학교 레벨 대비했을 때 최저가 높은 중대, 외대 얘네들이 실 경쟁이 낮겠죠. 그래서 이쪽이 조금 유리하다. 수학 자신 있다. 건대 상경이 절대적입니다. 3등급이면 돼요. 교과가 좋다? 별로 의미는 없지만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짧은 글을 내가 학생들이 나중에 여름 특강 정도 하면요. 아이들이 자기 특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짧은 글을 잘 쓴다? 그러면 외대가 제일 유리하고요. 동대, 경희대, 중대, 숙대 요 순서고요. 내가 긴 글을 잘 쓴다. 논리적 구성을 잘한다. 그러면 경희대 인문. 2번 문항이 되게 길거든요. 1000자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건대 인문. 얘는 800자인데 소설 독해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적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 글 쓰기 편한 요 긴밀한 논리 펴는 애들은 논술 좀 공부한 경험, 준비 기간이 오래된 학생들한테는 좋은 네, 대학 전형입니다. 영어 울렁증 있다. 한국에 대해 인문 안 보면 되는데 3등급도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준비 기간이 불리하다. 요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긴 준비 기간이 좀 더 유리한 대학 순서입니다. 자, 숭실세종하고 물론 이제 인하대나 다른 대학도 있지만 뺐습니다. 가경광단 어딜까요? 가톨릭, 경기, 광운, 단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를 안 쓸 거라 생각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옛날에 학부모님들 생각하는 대학 레벨하고 지금 레벨하고 달라요. 예. 자, 숭실 세종을 비교해 보면요, 숭실이 미쳤어요. 2합 4예요. 경희대나 동대 그리고 숙대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수능 최저 때문에 학교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실 경쟁률을 발표를 안 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세종은 2합인데요. 세종 2합도 5도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나 건대동대도 2합 5인데 실 경쟁률이 나중에 보시면 좀 떨어집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둘 다 큰 특징이 있는 게 뭐냐? 딱히 뭐 찝을 건 없지만 여기 숭실대 상경계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 함수를 주고 계산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교과의 갭은 좀 높지만 역시 한 두세 문장 잘 쓰면 다 뒤집힌다 보시면 되고요. 상경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중 정도라 생각하는데 아이들 레벨에 비해서요. 3등급 이내 추천인데 제가 오타냈네요. 4등급이면 됩니다. 여기도요. 사탐에서 경제 선택한 아이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요새는 1, 2번 모두 그냥 수리노트를 내버려요. 근데 경제예요. 다. 그래서 이과생 중에서도 이거 노리고선 공부한 애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탐은 어떻게 돼? 사탐 하나하고 국수형 중에 해가지고 어떻게든 4를 맞춘다 목표를 잡고 수리 논술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경제 함수를 다 주니까 그 도식에 대한 활용법도 보여줘요. 그 순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막연한 존재 안 합니다. 세종대는 딱히 뭐 특징은 없어요. 뭐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엔 생각 안 했지만 9월 되면 깊이 고민하는 대학들입니다. 가경, 광단. 승시에서 다 없습니다. 여대들은 남학생이 그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남학생들이 수능 최저 못 맞힌 경우는 여기를 다 필수적으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석차 등급에 급간이 있는데 실제 아이들 보통 여기 쓰는 아이들 4, 5, 6등급 일반적이거든요. 별 의미 없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시간은 꽤 길지만 시험 시간 대비 요거는 분량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120분에 1800 최소 분량입니다. 여기는 90분에 1300 여기는 120분에 1400 좀 차이가 있죠. 그게 난도에 영향을 줍니다. 단국대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은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다. 매년 내는 유형은 같지만 그 구성이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것은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제를 낸다는 거고요. 경기광우는 1번은 인문, 2번은 사회. 그러니까 인문학은 1번에
사회과학 2번에 냅니다. 그래서 경기대 광운대는 꽤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대는 안 쓰라고 해요, 제가. 왜냐 애들이 2번 쓰다 나와요. 3번 문항에 도표가 3개에서 한 10개씩 나오거든요. 단대는 아직도 자기네들은 너네와 같이 놀 레벨이 아니야 생각해요. 단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용인에 수지에 있잖아요. 수지인가요? 근데 예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한남동 쪽에 그쪽에 있었잖아요.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네. 웬만하면 안 쓰라고 그래요. 불량책이 되게 어렵고요. 너무 어려워요, 애들 쓰기. 그래서 저도 수시 상담할 때 진짜 쓸데없으면 단대 쓰라고 해요. 어렵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쉽게 안 내요. 자, 그래서 수능 강점 있으면 이합사니까 성실이 유리하고요. 수학 자신 있으면 성실. 근데 수학에 4면 돼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 애들 보니까 수학에 5, 6 많던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교과 좋다. 이거 별로 의미 없고요. 짧은 글쓰기, 가톨릭, 단국이 괜찮은데 단국이 괜찮다고 하지만 단국은 쪼개보면 4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축. 긴 글쓰기는 과문 경기인데 그 의미가 없어요. 긴밀한 논리라고 하지만 요구사항 2-3개를 그냥 한 문항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글쓰기가 큰 차이는 없다. 짧은 준비기간이 불리하다. 숭실대 입문은 아이들한테 글 잘 못 쓰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숭실인데 이 마인드예요. 보통 학교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대학과 라이벌이라 생각하잖아요. 숭실대나 세종대 정도는 건동하고 우리는 같은 레벨이 아닐까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저도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경제 선택한 수험생이 절대 유리한 건 숭실대 상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대 볼게요. 논술 100% 당연히 석차 등급 없고요. 재밌는 현상은 2합 7로 한 모이나 봐요, 서로. 성신여대는 최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2합 5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실경쟁을 발표 안 했어요. 너무나 실경쟁이 낮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서울여대는 더 여유가 있죠. 하나만 3등급만 맞춰라. 근데 이게요, 중요한 게 이걸 못 맞춰 떨어진 애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름 되면요, 국세공타 다 잘해서 그걸 관리할 수 없다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수학 6 나오는 아이 열심히 한다 수학 6이나 5나 그게 그거예요. 국어를 했는데 아쉽게도 맨날 3에 위를 찍더라. 그럼 국어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저를 고려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이 여대 논술을 학종으로는 인서울 절대 불가한 학생들 여기 쓰잖아요. 그거 고민해야 되고요. 시험 시간은 90분 혹은 100분으로 좀 짧고요.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는 딱히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 근데 매년 내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게 조합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형화라는 건 뭐냐면 1번 문항은 뭐가 나오고 2번 문항 뭐가 나오는지 3번 문항 그게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주로 중위권 대학이 어렵습니다. 중위권 대학. 그래서 얘네를 좀 살펴보면요. 수능 강점이 있다. 별 의미 없죠. 2합, 3합, 2합 7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교과 좋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짧은 글쓰기라면은 덕성이 좀 괜찮고요. 긴 글쓰기는 성신여는 논술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성신여대를 쭉 한 10년 이상 했는데 아이들은 계속 글 쓰다 토하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전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신여대는 그래서 좀 오랜 기간 공부한 학생들이 좀 성신여대가 유리해요. 수리논술은요. 뭐 어머니도 눈빛 보니까 우리 아이는 수리논술 할 만한 등급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출제 범위는 수학 1, 2, 미적분 1, 확통, 경제함수, 이해응용인데요. 이 미적분 1은 이미 수2의 내용에서 기본을 배웠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요. 그래서 가천, 삼역, 석영, 수원, 한시는 약술용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수학 1, 2에서 객관식 문제가 간단한 주관식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요 1, 2, 3 출제 범위를 요 1, 2, 3 본 대학은 요 대학들. 그리고 경제함수, 이해응용 요게 이화여대 사회, 숭실대 경상. 그리고 경제함수 응용
이해와 음용까지 포함한 것이 건국대 상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제에도 이러합니다. 논리적으로 써라 이겁니다. 수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논리의 근거를 제시하고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논리적 결론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출제 의도고요. 제가 이제 저희 반 아이들 대상으로 수리논술을 특강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 7대 유형 정도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 차이가 크다는 건 뭐죠? 변별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수학으로 뽑아요. 그래서 수리논술 실반응비율이 절대적이고요. 수험생 수준 대비 체감 난도는 매우 높습니다. 좀 어려운 대학이라 볼 수 있고요. 연대 보는 학생들 수준이 그래도 일정 수준 되니까 체감 난도는 낮다라고 합니다. 이대는 제가 볼 때는 쉬워요. 쉬운데 체감 난도가 낮았다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 보면 안 그랬어요. 이건 재작년 데이터인데 작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쉬운 건데 아이들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매년 조금 편차는 있긴 하지만 아이들 수학 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문제는 예전부터 더 쉬워졌음에 불구하고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더 가속도부터 떨어져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실제 문제 풀어보면 아이들 금방 적응합니다. 쉬운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간단히 볼게요. 중대, 경희대, 건대, 숭실대 얘네들 대학 중위권 정도 본다면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건대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실반영 비율도 언어 40, 수리 60이거든요. 근데 언어에서는 변별력 별로 없어요. 도표 해석에 나오는데 아이들 글 쓴 거 보면요. 다 잘 쓰거나 다 못 쓰거나 이래요. 수인호수를 뽑는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문제 어렵냐? 3등급이면 풀 수 있습니다. 그거 노리는 아이들 많아요. 언어 논술 안 되는 데가 어떻게 해서 수학 3등이 나와. 확통 문제 내는 잘 풀어. 건대 쓰는 거예요. 근데 최근엔 좀 바뀐 게 건대가 확통만 내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냅니다. 여러 가지 다문화로 쪼개서.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두루두루 괜찮다면 떠올만한 대학입니다. 체감 난도는 매우 높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숭실대는 40점이었는데 지금 100점으로 거의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번이 이제 다 수리논술 나온다. 그 가천 수원이 있는데 약술형 논술입니다. 그래서 국어 9문제, 수리, 수학 6문제가 나온 거고 5등급 때 초반 학생들 정도면 해볼 만해요. 가천대, 수원대.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이제 실시하는 서경은 작년부터 실시했고요. 서경. 그리고 뭐 한신대라든지 삼육대라든지 똑같습니다. 언어 논술 9문제, 수학 6문항. 그래서 5등급 초반대 수학 실력 5등급 초반대 국어는 그래도 4등급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약술형 논술하고 그리고 이제 가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 경기, 광운, 단국 여기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최저를 맞추기 힘든 학생들은 충성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보면 수능 수학 등급에 걸맞는 대학 지원을 결정하는 게 좋고요. 요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2등급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한양 3등급 되다 그러면 연대나 중앙경이 건국 4등급 되다 이화여 숭실 5등급 초반대 4등급 되다 그러면은 이 약술형 논술부는 이 5개 대학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과 난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언어 논술 실력이 취약해도 수학 실력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반영 비율이 절대적인 한양 건국이다. 난도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연대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연대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쉽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붙인 거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합격 사례 분석? 요거는 뭐냐면 우리 지역 아이들 교과하고 국수영사 등급하고요. 합격생입니다. 합격생. 연대 합격생, 성서 합격생, 상위권,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 내려가는데 아이들 보면 교과는 다 이래요. 교과는 의미가 없다. 최저를 요때는 이제 요 학생들은 그때 볼 때는 2년 전 통계거든요. 1년 전 통계인데 최저가 연대 보는 아이들 보면 최저가 있거나 최저를 맞출 만한 실력 가진 애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실제 수능 국수영사 등급을 조사해보고 이렇습니다. 정시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 레벨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학종 전형보다 학종 전형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두 단계 상위 레벨 대학 가는 전형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시와도 비할 수가 없죠. 정시보다도 역시 두 단계는 높은 데 갈 수 있고. 스쿨리지 성적 요거는 뭐냐면 지금 M테스트로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뭐 1월이든 2월이든 혹은 뭐 중간에 들어오던 아니면 여름방학 개강이든 아이들 성적의 평균을 내본 겁니다. 그래서 뭐요 정도 점수 되면 뭐 연대나 성서 갈 수 있었고 뭐 요 정도 때는 요 정도 갈 수 있었다는 통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M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요 논술 성적도 나중에 수시원서 쓸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요 데이터도 쪼개봅니다. 기본, 심화, 여름, 평균. 여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요. 큰 변화가 없는 애들도 있죠. 근데 요거는 막판에 좀 실력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통계 한번 눈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제 원서 쓸 때는요, 주로 여름 때 성적 보고 많이 수시 지원을 권고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1월이나 2월, 3월부터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여름이 전에 정규 완치 끝나고요. 여름부터는 그걸 응용해서 그간 쌓아왔던 실력을 통해서 각 대학교를 쓰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름 때 되면 아이들이 어느 대학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스쿨링 성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M테스트입니다만 수시원서 쓸 때 참고자로 삼고 있습니다. 어,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상위권 자원들은 이제 타반으로 보내고요. 다른 선생님 보내고 경외권동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반을 이렇게 쪼갰고요. 경희, 외대, 건대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정형화된 유형을 낸다. 매년 똑같은 유형 낸다. 그래서 이걸 2회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대는 학생들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4개 대학 중에 보통 3개는 써요. 그래서 그 대학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한테 맞는 유형을 찾게 돼요. 예를 들면 1, 2, 3, 4인데 결국 2회차 수업과 6회차 수업이 동덕여대란 거잖아요. 유난히 동덕여대만 논술이 좋다. 그럼 동덕여대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대학 유형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레벨별 수업을 하고 쓰기 반복을 통해서 나중에 수시원서 쓸 때 이제 자료로 삼으려는 거고 아이들한테는 자신에 맞는 대학 유형을 찾아가는 거죠. 그 인서울반은 가경광단을 2번 반복하고요. 유형 집중반은 이제 신규 학생들 6회 동안 완성하는 겁니다. 종강 후에는 이 대학 군별로 수업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학생 입장에서 가경광단 중에서 한 두세 개 쓰고 여기서 두세 개 써야겠다. 여학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4회 듣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4회 듣고 이렇게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레벨별 수업하는 특징은요. 수능 최저고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기출학습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의 고유한 답안 작성 방식 그리고 여름 되면 채점 기준을 알아야 돼요. 대학별로 채점 기준이 다르거든요. 물론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 알아야 되고요. 그 M테스트 성적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대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차, 5회차 성적이 좋다. 7회차, 3회차 성적이 좋다. 그럼 특정 대학이 강한 거예요. 그런 것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대학별 수업을 통해서 각 대학의 평가 목표와 채점 기준을 부합하는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 반의 합격 수기인데 공통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애들 거 이제 옮기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세심하대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체계적이래요. 그리고 꼼꼼하대요. 근데 읽어보니까 꼼꼼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꼼꼼했을까요? 인간 개조의 마음으로 열심히 들여다볼 정도로 글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꼼꼼하게 지적하고 그걸 아이들이 글쓰기에 반영하면은 그게 합격하는 거예요. 이 녀석도
꼼꼼히 잡아주셔서 세심하게 쓴 연습했다. 그리고 채점 기준에 맞춰 답안 작성 연습했다. 요거를 볼 시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반 제가 이제 대부분 5월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같이 했던 학생인데요. 이관한 학생입니다.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과수석,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국어 1, 수학 4. 근데 2대 합격했어요. 수학 못해도 된다고 그랬죠? 4등급. 그리고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2대 사회계 수리노수 볼 때 되게 편했대요. 배운 거 나왔다고. 근데 이 녀석은 보시면 알겠지만 모평보다 수능이 사탐은 좀 망가졌지만 잘 나왔죠. 이거 되게 궁금하죠? 어떻게 수능에서 1등 나왔을까? 내신 3.4. 이 녀석은 중대 문제를 잘 썼어요. 중앙대를 쓰라고 했는데 중앙대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좀 이따 볼 거고요. 대학 쓴 데가 여기입니다. 홍대, 건대, 숙대, 외대, 이대, 중대. 붙은 데가 숙대하고 이대 붙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숙대, 이대가 오후에 시험 보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한국외대 보고 오후에 이대 보고 아침에 건대 보고 오후에 숙대 보고 힘들겠죠. 아침에 정신 없더래요. 저녁 되니까 오후 되니까 정신이 들더래요. 오후 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루에 2개 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아침 역시 못 봤던 것 같아요. 아침 시험. 중대는 쉽진 않아요. 언어노수도 꽤 잘 쓰는데 얘가 언어노수 잘 쓰는 애는 아니었거든. 요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요건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수능 공부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뭐라 말 못하겠네요, 지금. 그분께서 이 세상 사물의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도라고죠. 도통하신 분이라 비문학을 꼭 집어서 아마 국어선생님 되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비문학 연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논술 재심은 독해하는데 많은 도움 줬다고. 또 다른 학생들 물어보면요. 논술 재심을 읽다가 비문학 독해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EBS 연기에서 문학학습을 되게 집중했다. 근데 제가 섣불리 말씀드린 그런데 교과서가 여러 종이잖아요. 12종인가요? 그 교과서에서는 지문 못 내겠죠. 출제위원들이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장이 그래서 빨리 집어 던진 것 같고, 자기 직위를. 그래서 비문학이 나온다면, 출제위원들도 뭐 출제위원 들어갈 고사를 많이 하실 거고, 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낸다면 EBS 심화나 이런 데서 비문학 좀 고를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공부하니까.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EBS 심화 교재 많이 봤어요. 연결이 그래도 높으니까. 이 학생이 잘한 건요, 수능 보기 보름 전부터 한 3, 4년 동안 6월 모평, 9월 모평 문제 다 보면서 출제 의도가 뭔지 파악을 되게 노력했대요. 이게 어떤 의도일까? 어떤 의도일까를 봤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더니 3에서 1로 오른다고 보이더래요. 보이더래요. 의도가 보이더래요. 문제 속에 답이 절반 들어있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됐대. 1등급으로 점프하는데. 단 9월 모평 보고 2개월 동안. 경제 선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대 사회수리 만점, 제가 보니까 만점이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이제 푼 내용을 보내줬는데 만점이더라고요. 사탐을 열심히 공부하면요. 재심도 꽤 큰 도움 된다라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공부할 때 사탐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1등급은 힘들더라도 2등급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최저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탐 공부하다면 특히 중하위권 대학은 교재에서, 교과서에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과서의 내용을 안 상태에서 논술 시험장 가니까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사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름에 특히. 이 학생은 5월부터 했어요. 5월. 5월인데 2개 합격. 물론 1월부터 해도 하나도 합격 못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만큼 밀도 있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늦은 시점에 했기 때문에 축실한 복습, 리라이팅.
이 녀석 되게 꼼꼼했거든요. 수업 당일날 2시간 동안 하나만 써라는데 2개 다 써와요. 그리고 이게 지독한 놈이에요. 논술 수업 끝난 다음에 사탐 주제 찾아보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찾아봐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능하고 연결시키려고. 학교 답안하고 본인 답안하고 또 제가 이제 본인 개요를 이제 디테일한 개요를 주거든요. 제가 작성한.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작성한 거 그대로 쓰면 수석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만한 건지 제가 상판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고요. 학교 해설 자료 안 읽거든 아이들. 수업 끝나고 그냥 땡해요. 학교 해설 자료를 꼭 수업 이후에 꼭 읽어봤다. 이 학생 이대 시험 보고 수능술 맞았다. 합격했다라 생각했대요. 근데 과수로 갈지 몰랐죠. 건국대는 아예 오전에 응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숙명여대 합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 학부모님들 많이 오신 것 혹은 적게 오시냐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이렇게 날도 안 좋은데 이렇게 오셔서 몇 분 안 되시지만 경청해 주셔서 어디 길 가다가도 보면 알아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